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브라우저에 따따따.google.com을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차는 만일 초등학생 조카가 물어봤다면 어떻게 자세히 그리고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신입 개발자가 알아야 할 최소 지식, 그리고 용어 정리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저는 만약 초등학생 조카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설명을 할 것 같아요. 먼저 검색창에 따따따.google.com을 치면 브라우저는 DNS 서버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브라우저는 안녕 DNS야, 얘 주소를 알려줘. 근데 여기서 주소는 쉽게 생각해서 전화번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희가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다니질 않죠. 휴대폰에 도지민이라고 치면 전화번호가 나오는 것처럼 DNS 서버는 구글에 전화번호를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DNS 서버는 172.217.224.110 이렇게 주소를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 브라우저는 그 받은 주소를 가지고 서버에게 찾아갑니다. 안녕 서버야, 이거 내가 만든 번호표인데 이거 맞고 내가 스팸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호표를 주고 서버는 브라우저에게 잘 받았다고 회신을 해주고 이 번호표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본인도 번호표를 보냅니다. 그러면 브라우저도 잘 받았다고 회신을 해주고 이제 둘이서 연결을 시도합니다. 그 과정을 3웨이 핸드쉐이크라고 할 수 있는데 3웨이 핸드쉐이크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통신 가능성을 확인하고 연결을 안정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서로의 정보를 오고 가는 파이프라인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브라우저는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너한테 있는 데이터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과정을 HTTP 리퀘스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는 데이터를 전송해주고 이 과정을 HTTP 리스폰스라고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웹브라우저는 이 받은 데이터를 통해 파싱을 진행하고 이 분석한 걸 통해서 클라이언트한테 구글 서버를 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초등학생들 수준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간단한 설명이었고, 그 다음은 이제 신입 개발자라면 알아야 할 최소 지식입니다. 먼저 대전제가 있습니다. 전체 과정은 일단 웹브라우저에 검색창에 주소를 입력하면 DNS 서버에 IP 주소를 요청하게 되고 DNS 서버가 IP 주소를 전달하면 IP 주소로 찾아간 서버에게 데이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버는 브라우저에게 데이터 전송을 하고 이렇게 URL을 띄울 수 있게 되는 건데 매번 DNS를 통해서 IP를 가져오는 것은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DNS에게 가기 전에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주소를 입력하면 DNS에 가기 전에 캐시를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는 먼저 브라우저 캐시와 OS 캐시, 그리고 라우터 캐시, ISP 캐시가 있습니다. 먼저 브라우저 캐시는 저희 웹브라우저 안에 캐시 공간에 존재하는 이런 데이터들입니다. 근데 만약 여기에 IP 정보가 없다면, DNS 정보가 없다면 OS 캐시를 찾아보는데 이거는 윈도우 안에 시스템 32 안에 드라이버 안에 etc라는 파일을 보면 저희는 전부 호스트라는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런 정보들이 있고 만약 여기에도 데이터가 없다면 라우터 캐시를 찾습니다. 이 라우터 캐시는 공유기 캐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공유기 캐시 안에도 캐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도 없다면 이제 ISP DNS 캐시에 찾아갑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로컬 DNS 서버, 즉 ISP 캐시에게 DNS 쿼리를 날리면서 이 IP를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많은 구글링을 하다 보면은 되게 용어들이 혼용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 용어들에 대해 많이 좀 문제를 겪다가 이제는 좀 정립할 수 있는 좀 이제 정립할 수 있는 용어가 있는데 ISP. ISP라고 하면은 저희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통신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사로 하여금 이제 ISP라 표현을 하는데 이걸 곧 로컬 DNS 서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 대한민국에 한해서 가장 가까운 DNS 서버가 무엇이냐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게 ISP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자주 쓰이는 용어가 있는데 DNS 리졸버 그리고 DNS 리커저 이런 말이 아마 구글링을 하다 보면 되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다르게 표현이 될 텐데 사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DNS 리졸버가 ISP까지 저희는 DNS까지 가기 전에 어떻게든 저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브라우저 캐시도 들렀고 브라우저 캐시 없으면은 이제 메모리에 존재하는지 보고 메모리에 존재하지 않다면 지금 본인이 속한 라우터 즉 공유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유기에도 캐시가 없다면 마지막으로 내 대한민국 어쨌든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ISP를 볼 텐데 ISP에서도 없다면 이제 DNS는 본격적으로 즉 ISP는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다른 DNS 서버한테 여러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이 찾는다라는 과정에 초점을 둔 사람은 DNS 리졸버 찾는다라고 표현을 하며 근데 이게 되게 찾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이거는 되게 반복적으로 찾는 과정이 일어나니까 DNS 리커저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능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DNS 서버는 이제 다른 DNS 서버한테 찾는 과정 그리고 반복적으로 찾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드렸죠. DNS 서버는 첫 번째 루트 DNS 서버라는 걸 찾게 됩니다. 이건 일련의 순서라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1, 2, 3의 순서가요. 첫 번째로 루트 DNS 서버를 찾게 되고 루트 DNS에서 첫 번째 이제 그 IP 주소를 받게 됩니다. 즉 저희는 DNS 서버는 공통적으로 .com이라는 어떤 IP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루트 DNS 서버가 잘 찾아게 된다면 다음으로 TLD 서버를 찾게 됩니다. TLD 서버는 이제 도메인 등록 기관에서 관리하는 서버로 TLD 서버도 이제 원활하게 찾게 되면은 다음 세 번째 어솔레이티브 네임 서버로 찾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가 최종적인 도착지로 보면 되는데 1번, 2번, 3번의 순서로 일련의 과정이 거쳐서 이제 최종적인 원하는 www.google.com이라는 그런 주소를 얻게 됩니다. 즉 DNS 루트 서버에는 쉽게 생각해서 com이라는 주소를 얻을 수 있고 TLD 서버에서 구글이라는 도메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어솔레이티브 네임 서버에서 www라는 용어를 그 IP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완성된 IP 즉 도메인 정보가 완성이 되면은 IP로 변환해주고 그게 DNS 리졸버를 통해서 도착해서 웹 브라우저한테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쓰이는 용어가 있는데 아마 DNS 쿼리라는 그런 용어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클라이언트는 DNS 리졸버한테 DNS 쿼리를 보내고 이 DNS 쿼리의 내부적인 그런 명령어를 통해서 루트를 먼저 찾게 되고 루트가 있으면 TLD, 없으면 없다고 반환. TLD를 찾고 난 다음에 반드시 어솔레이티브 네임 서버를 찾아 이런 일련의 쿼리 과정을 통해서 리졸버로 도착하게 되고 웹 브라우저한테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IP 주소를 얻었으니까 이제 해당 IP에 있는 서버를 가야겠죠? 그 IP 서버 가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TCP 연결. 앞서 그 도지민 씨가 그 파이프가 연결된다고 표현을 했는데 되게 맞는 되게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TCP 연결은 즉
3웨이 핸드쉐이크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파이프가 연결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브라우저가 이제 해당 도착하는 서버한테 이제 도착만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정보를 유출시킬 수 없으니까 원활하게 도착했는지를 찾는 과정, 그 파이프를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SYN이라는 패킷을 전송합니다. 근데 이 패킷 정보가 원활하게 도착을 한다면 웹서버는 브라우저에게 원활한 정보니까 나도 원활한 응답을 줬다라고 명시를 해줄게. 그래서 HK, 에크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SY, 도착한 패킷에 에크를 붙여서 브라우저한테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시 나도 잘 받았어. 서로가 확인을 한 거죠. 서로가 서로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면은 이제 본격적인 파이프가 형성이 되게 되고 브라우저가 웹서버 파이프가 생김으로써 HTTP 연결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일단 저희가 구성한 건 여기까지인데 사실상 저희는 딥하게를 더 공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나오는 용어는 GSLB, CDL이라는 키워드를 아마 발견하시게 될 것이고 이것까지 알아야 정말 원활한 좀 이것 정말 딥하게 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키워드에 대해선 각자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